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메이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발 미세먼지 한국의 영향, 치명적 납도 포함 한중 공동연구로 입증하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중 공동연구로 증명된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국 영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국과 중국이 공동연구로 증명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껏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연구소에서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입증이 완전히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중국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 중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서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단독 연구가 아닌 한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의 결과이죠. 이 결과 향후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죠. 지금 베이징에서의 오염물질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라는 그림이 좀 나와 있어서 이것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키스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는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납성분도 포함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납성분이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자동차 배기가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배기가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또 있죠. 이 연구는 키스트 소속 환경복지연구센터 김화진 박사팀과 중국의 중국과학원 연구진이 공동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발표된 시점도 중요해요. 왜 이렇게 발표가 됐느냐? 중국이 이런 것을 발표를 했죠. 중국이 친환경 자동차로 정책이 바뀌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발표를 허용했을 때 이 정책도 지금 같이 수립을 해 나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자기의 나쁜 패를 이제 까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바뀌면 돼. 너희 다른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노력을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이 연구는 중국과학원 연구진과 공동 측정, 비교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대기과학 분야 기술 저널인 대기화학물리학 최신호에 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렸다라는 것까지 이번에 기본 의의가 되겠습니다. 연구 측정 기간은 2019년도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측정 방법은 고해상 실시간 측정 분석기로 서울 대기를 3분 단위로 측정해서 분석했다. 대기를 측정할 때 대기 중 미세먼지 화학적 구성 성분을 먼저 분석을 했고 어떤 오염원이 주로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중국발 오염물질이 이틀 만에 서울로 넘어온다 라는 것을 지금 분석을 하게 된 것이죠.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은 유기성분의 거의 대부분 어디 있죠? 예, 석유에 있죠? 질산염, 황산염 등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이 구성물질은 중국발 오염물질과 흡사하다,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발 오염물질이 이틀 만에 서울로 넘어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넘어온 오염물질 중에서는 2급 발암물질인 납도 발견되었다. 연구팀이 연구하던 시기인 작년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3일 연속 지속 때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 저감 장치를 실시를 했었지만 성과는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곳에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연구진들이 보는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은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저감 장치는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해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결론까지 나왔어요.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은 자동차에서 문제를 찾아서 농도 감소에는 오히려 이부제 시행이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석유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 특히 발전소, 그리고 또 뭐냐,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감 장치를 써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오염원 분석을 통해서 자동차 이부제 시행의 효과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부제 시행으로 효과가 없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다? 중국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번 연구의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향후 미세먼지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으니 너희들도 노력해 주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국은 먼저 선제적으로 한 방 딱 치고 나왔죠. 그게 뭐냐? 화석 자동차의 종말을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이 화석 연료 자동차의 종말을,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간으로 가려고, 그리고 머리가 먼 이런 곳을 가려고 하면 아직도 전기 자동차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은 수소 자동차로 대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수소 자동차에 사활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부생산소가 많이 개발이 돼요. 말하자면 부생산소라는 것은 생산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생산이 되는 수소인데요. 이 수소가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석유를 분해할 때 수소가 나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의 석유 소비국이죠. 이렇게 되면서 부생산소의 그 부생산소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것을 중국 수소 경제로 이동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들을 다 마스터 플랜을 다 발표한 다음에 이 내용들이 나왔으니 중국과의 그런 대화를 할 때 잘 먹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노력을 해라.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꿔라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좀 빨리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작년 11월에 국내 초미세먼지 32%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는 한중일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김 박사는 이번 연구는 중국과의 공동 축적, 비교를 통해 수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또한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결과를 같이 발표해서 국제적으로 더 공신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전에 중국은 2018년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의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번 중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중국이 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좀 우길 수도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자동차 정책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한 이것을 지렛대로 중국과의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먹힌다. 결국은 중국에서 석유의 소비가 줄어야 되거든요. 석유의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공동 개발로 인해서 시베리아 LNG가 베이징까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영향이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을 지렛대로 인해서 중국 산업의 전반적인 것들이 전기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발전소도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라 라고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좀 압박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을 더욱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